네, 라디오 코리아 문화 충격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문화 충격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보실 수가 없는 그런 뉴스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코너입니다. 네, 코너보다도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자, 우리가 그 메인스트림 일반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또한 그 보기 어려운 이 어젠다와 다른 그런 소식을 함께 제공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특별한 게스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유튜브로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한 알람 설정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유튜브 구독, subscribe. 뭐 이제 그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서부 시각 동부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그리고 동부 시각 10시죠. 오후 10시부터 이렇게 1시간 동안 저희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들을 항상 이렇게 모시고 어려운 얘기, 어려운 주제 다루는데 오늘 유수연 네. 교육위원께서 또 자리해 주셨고요. 네, 저번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약속을 하셨던 게 이제 학부모분들을 모시고 맞아요. 이제 네. 오시겠다고 이번에는 꼭 네.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네, 지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또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그럼요. 일단 그 유수현 씨 위원님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참 중요하고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홈스쿨링을 선택을 하신 그런 사례를 이제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셔서 감사합니다. 게스트분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최윤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마마베어 오르거니제이션이라고 그 non-profit 단체를 이번에 파운드한 파운더입니다. 마마베어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비영리 단체인지. 저희는 일단 베이스는 홈스쿨 엄마, 그러니까 부모님들, 홈스쿨 가족들을 엄마들. 위한 그런 단체로 이제 시작이 됐지만 저희들의 활동 자체는 이제 그런 아이들과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그런 회복을 위한 그런 활동, 서포터가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오르거니제이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진짜 현재 그 홈스쿨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한 몇 년 동안 자녀가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저는 지금 4학년 남자아이, 2학년 여자아이 이렇게 있고요. 3년 차이네요. 딱 2년. 2년 차이가 2년 차이가 나고 자, 수학이 안 이제 되네. 홈스쿨은 횟수로 딱 2년 되는. 2년. 네. 예. 2년. 예. 어떠세요? 지금 이제 2년 동안 실행을 해보시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예.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공교육 그 학교를 다니다가 저희가 이제 뺀 상태여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저의 그 가족만의 그런 패밀리 밸류도 많이 셋업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가족만의 그 교육 시스템에 저희가 이제 필인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빌드업 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좋고 많은 베네핏을 누리고 있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홈스쿨링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오렌지 카운티 쪽이면은 그래도 거기에는 조금 보수적인 학군이 곳이라고 좀 생각을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학군도 네. 좋은데 굳이 그렇게 예. 좋은 지역에까지 가서 뭐 비싼 그 리빙 익스펜스를 소비하시면서 그렇게 아이를 홈스쿨링을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한국 부모님들 대부분 학군을 먼저 설정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제 브레아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좋아요, 왜냐면 그게 거기. 예.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네. 얘기를 듣고 네. 갔는데 이제 저희도 저도 사실은 아이들 학교 숙제도 막 별로 체크하지 않는 그런 엄마거든요. 그냥 예. 아이들한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냥 팔로우 잘해라 이 네. 정도만 했었는데 이제 이게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가 하이브리드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줌으로 원격 하게 수업을 되면서 했죠. 아이들이 어떠한 퀄리티의 교육을 하게 되는지를 목격했죠. 목격하면서 그리고 선생님의 성향도 알게 되면서 이게 보수적이라는 곳도 이 정도라면 정말 다른 곳은 더 이상 볼 그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짧게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딱 네. 목격한 거에 대해서 나 이건 좀 아니다 아니면 이건 너무 아니다. 그 예를 좀 알려주세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하이브리드로 수업을 하면 이제 원격으로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아바타를 만들어 주세요. 예. 아바타를 그 버추얼 캐릭터. 클래스룸.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인의 그런 아웃핏을 입힌 아바타도 놔두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링크나 이런 걸 실제 교실처럼 이렇게 꾸며놓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뭐 숙제를 체크업한다든지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분명히 어제까지는 못 봤는데 선생님의 그 아웃핏에 옷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바타. 네, 아바타에. 그래서 우리 왜 싸이월드 했었을 때 그런 조그만 네네네네, 아바타 그런 그런 거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봤더니 그 한창 그때 BLM 안티파가 막 뭐 맞아요. 물건 부시고 네. 뭐 난리를 칠 때였는데 예. 그들의 이 마크가 거기에 가슴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캡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좀 고민을 하다가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학교 아이들에게 아카데믹한 거 외에 정치적인 걸 가르쳐주면 그거는 반드시 항의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네.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로 그 다음날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항의를 했죠. 이게 네. 지금 뭐 클래스룸을 확인해봐라 뭐 이러면서 제가 아직 증거로 캡처도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조절을 해보겠다, 조치를 하겠다 해서 이제 바꿨어요. 그 피스트 마크는 바꿨는데 이제 그분이 레인보우 하트를 또 붙여놓으신 거예요. 와 그냥 그냥 네. 산 넘어 산이네. 근데 네. 그분은 혹시 그 LGBTQ 커뮤니티에 있는 그 레즈비언인지 게이인지 뭐 모르겠는데 그런 분인가요? 아니 이거는 무슨 그분의 지시가 있는 것 같아. 그분의 자녀가 레즈비언으로 이제 아. 커밍아웃을 한 2년 전인가 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오케이. 그래서 예. 이거는 내가 혼자 뭔가 이렇게 항의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그냥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기도 되지 않는 그런 거구나 해서 어쨌든 급한 대로 저는 제 아이들을 더 이상 그 시스템에 남겨두고 싶지 네.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런 응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요. 학부모들이 예. 지금 네. 한인 학부모뿐만 아니라 팬데믹 통해서 네. 알게 됐다. 자기 네. 자식들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백인 저자 동화책이나 그 책을 아예 읽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흑인 팬데믹 내지 때 그 성소수자 책만 읽게 하고. 그렇죠. 팬데믹 때 줌으로 배우는 거를 보고 엄마들이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아요. 동부도 그런 것 그렇고 같더라고요. 미국 예. 전역에 그래서 애들을 학교에서 빼낸 이유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동성애 그 LGBT 가리키는 거, 성전환 가리키는 거, 그다음에 CRT, Critical Black Race Lives Theory, Matter. 비판적 그거 엄청 인종 많이 이론. 가르쳤어요. 예. 안 가르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 가르쳤어. 예. 그래서 애들을 그 이유 때문에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declining enrollment예요. 그래서 지금 그 캘리포니아 등록을 많이 전체 안 하고. 다 declining. 그래서 학교 학생 수가 다 줄은 거예요. 그 그 이유 비판적 때문에. 인종 이론 같은 경우에는 백인 및 아시안을 좀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인종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특히 백인들을 그렇죠. 좀 이렇게 백인들- 억압하는 옛날 그 노예를 갖고 있는 그런 백인들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차별이 있다. 학교에서 그죠? 선생이 이러죠. 백인은 이쪽에 너가 백인이라고 생각하면 왼쪽에 너는 색깔이 있는 if you're 유색 color 인종이냐. 그러면은 오른쪽에. 아 따로 앉게 예. 한다. 그것도 본인이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본인이. 그 성처럼 예, 예, 이렇게 예, 나는 예. 나는 그런가 나는- 봐. 나 나는- 그럼 나도 백인할 수 나는 있는 거야? 흑인으로 아이덴티파이 해. 근데 어떤 그럼 BLM 무브먼트. 이게 그러면 재밌는 나는 건데 흑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예. 모르잖아 자기가 섞여 예. 있으니까. 예, 섞여 있는 애들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엄마 나는 백인이야 흑인이야. 이제 그런 그래서-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라티나 엄마가 근데 남편이 흑인이었어. 예. 라티나 엄마가 이건 뭐야? 거. 이 여자는 what the heck 민주당이었는데 what the heck 그런 거. What the heck? 그래갖고 학교 찾아와 갖고는 막 싸운 거죠. 아. 예, 그래갖고 이 여자는 싸우고 공격 당하고 하다가 이 여자 결국에 교회도 다니게 됐고 공화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시츄에이션이 애들 맞아요. 학교에서 빼고 예. 재밌죠. 그러니까, 예, 이건 당을 떠나서 예. 진실을 찾기 위한 네.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문화 전쟁이야. 그 근데 자체가. 이런 엄마들이 이런 걸 화면에서 봤을 때 그 충격, 이거 문화 충격이에요. 엄청나게 충격받는 문화 거죠. 충격이었죠. 네. 실제로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오바마 때부터 뭐 동성 결혼 뭐 그다음에 뭐 그런 학교에서 이상한 교육을 가르친다더라. 예. 저희도 이제 소문을 듣기만 듣고 했지. 뉴스로만 듣고. 네. 예.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체험이 되는 거죠. 제 몸에서 이게 느껴지고 이 위기 의식이 이제는 더 들게 되는 거죠. 저도 그 최근 들어서 그 위기 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솔직히 이건 타인적. 그러니까 백인들은 워낙 옛날부터 그러니까 백인이나 흑인이나 우리가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진짜 이상한 캐릭터들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남의 나라 얘기겠지 생각을 했는데 한번 우연히 이렇게 취재하다가 저희 그 스트리트 사운드에서 그 신면화 기자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서 저도 이제 취재를 했는데 설마 한국 한인도 이렇게 바뀌었을까? 성소수자가 많고 그 혼란스러워할까 하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태원을 안 가보셨군요. 이태원이 그렇다는 건 알고 있었지. 근데 이제 그건 딱 특정된 장소니까. 근데 전화를 했는데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그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인 학생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자기 성 정체성을 헷갈려한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 그러니까 남자 둘하고 사귄 애들도 있고 여자 예. 둘하고 사귄 애들도 있고 이게 지금 그 폴리게미라고 그러나 뭐 폴리아모리 그런 관계도 너무 많고 이게 지금 벌써 쫙 퍼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인 학부모들은 그럼 아냐 물어보니까 한 명도 모른대요. 다 자기들한테는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그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부모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상담을 하면은 다 그 섹슈얼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이 태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그건 것 같아. 저기 그 뭐라 그러죠? 실버 라이닝. 팬데믹 덕분에 많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네. 예, 없었으면 몰랐을 거 그럼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엄마들이 늘어나는 거죠. 너무 이제 두렵고 그래서 저희가 6월 3일 날 컨퍼런스를 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눈물이 글썽이고 우는 엄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너무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스팅에서 마마베어하고 같이 이런 엄마들을 도와줘야겠다.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6월 3일 날 컨퍼런스를 하게 된 거예요. 함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해서 정보 제공하고 또 이런 그 테스트모니어 듣고 그리고 왜 다 나오게 된다.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일하면은 어떻게 되나. 둘 다 일하는데 어떻게 애들 홈스쿨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같이 연구해서 도와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이제 그런 계기로 저희가 이 컨퍼런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홈스쿨링 하면 가장 이제 좀 무서운 게 네. 집에서 이렇게 부모가 직접 다 가르쳐야 되는 게 이게 가능한가. 네. 성격 그냥 나빠질 집에서. 것 같아요. 네, 성적이 나빠질 것 아니면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맡겨가지고 홈스쿨링을 하면은 문제가 많아질 것 같아요. 애들 상처받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남을 가리키는 거하고 자기 자식을 가리킬 때 보면은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또 보면은. 의가 상하죠. 예.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뭐 그 common core Common Core. 저는 common core 하다가 부부 싸움을 했어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가르치냐고. 그냥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이게 맞아. 말이 되냐고. 그냥 이거 9 times 4 예. 시스템. 36 그걸 왜 설명하냐고. 왜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거를. 아니 구구단 몰라? 구구단 안 배워. 왜 안 배워? 이러면 싸웠어요. 우리. 맞아. 예. 이게 이런 이제 문제가 두드리니까, 특히 맞아요. 성격이 저처럼 성격 안 좋은 남편을 뒀으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일 안 생겼어요 혹시? 여기서 다 밝힐 순 없고 있었구나. 저희 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네. 아니, 근데 그걸 이제 조절을 하고 부모가 좀 알아서 이거를 이렇게 셀프 컨트롤 하는 그 연습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 홈스쿨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저 자신에게 놀랐던 거는 얘가 누구지? 이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애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정말 그냥 나의 아들, 그냥 학교를 다니는 나의 아들. 그런데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이 아이의 성향을 그제서야 파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who are you? 정말 저희 아들한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실망을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는지, 네. 또 어떤 부분을 더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사실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대다수 사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부모님들이 그런 걸 모르죠. 아이들의 성향을. 네, 그래서 저도 만약 그냥 학교를 보냈다면 아마 평생 모르고 살았을 수도 네. 있어요. 근데 홈스쿨을 하면서 그 아이의 성향, 그리고 내가 아이를 대하는 그런 태도, 성향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알게 되면서 사실은 부딪히는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정말 24hour, 7 days 늘 네. 같이 있고 하지만 이런 시간이 진짜 나중에 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이런 시간을 나와 함께 보냈지. 그리고 어른이 되고 사춘기가 지나고 어른이 되면서 정말 저 아이와 나는 서로 잘 알아. 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정말 나는 이게 서로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머물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저는 차라리 좀 더 싸우더라도 예. 홈스쿨을 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부분을 확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게 혼자 다 가르치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절대 그런 혼자 그런 모든 생각- 과목 안 가르치죠. 네, 그것은 네, 그냥 그거 좀- 혼자 공상이세요. 왜냐하면 이 미국 자체도 홈스쿨에 대한 서포트가 굉장히 많고 잘 돼 네.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죠. 커리큘럼은 굉장히 뭐 잘 이루 돼 말할 수 없고 그 의원님이 지난주 말씀하신 그 최아라는 그 홈스쿨 컨퍼런스를 한번 가보시면 저도 작년에는 한번 가봤었거든요. 머티리얼이 수도 없는데 그 모든 머티리얼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말이 홈스쿨링이지만 집에서만 가둬서 그렇진 교육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가는 네.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럼요. 사립학교 그 사립학교하고 네트워크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학교를 애들 데려다 줄 때 카풀링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죠. 홈스쿨 그런 풀이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그거 거의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렇죠. 다른 부모님이 네. 하나씩 지역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네, 지역별로. 그럼 홈스쿨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처럼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수학은 같이 모여서 또 가르치고 과학 따로 가르치고. 그러면 이게 반이 보통 이렇게 그럼 미니 반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미니 클래스룸이 한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예. 속하게 돼요. 이런 그룹에 속하게 되면은 저희는 사실 그거는 이제 부모님께서 어떤 커리큘럼이나 그런 뭐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는가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클래시컬 컨버세이션즈라는 그 Conversation. 커리큘럼에 인롤이 돼서 이 커리큘럼은 이게 24 윅스가 홀 이어로 돌아가요. 예.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튜터
튜러가 되셔서 부모님들이 이제, 직접 튜러가 클래시컬 되셔서. 교육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커뮤니티 데이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반에 뭐 한 4명, 5명 정도 이제 그룹으로 배울 걸 배우고 이제 뭐 점심을 같이 먹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시간은 아시겠지만 자유 시간으로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애프터 스쿨 뭐 풋볼 활동. 뭐 또 그건 사커 정말 뭐 다른 스포츠 프로그램에 이렇게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클래시컬 컨버세이션이라고 잠깐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Homeschooling is an act of worship. When we see that work and worship are the same thing when we're doing it for the Lord, we live out His calling for us here on this planet. We're called classical conversations. We need genuine conversation with each other. And so we have these little communities. And this is where the most important work happens. That is where the mustard seed, the kingdom, is grown. The hard work that these students put in are going to last them a lifetime. We have people on stage that were anywhere from 3 times Memory Master to 8 times Memory Master. I mean, these are probably 16 of the smartest kids in the world right here on our stage. Give it up for our finest Proposition relates to noun or pronoun. China's Ming Dynasty. And Samuel Lee Champlain explored Canada. The Spanish-American War. That's correct. Great, you have 30 minutes to draw as much of the world as you can from memory. But there's only one winner, and that winner is Trevor Dolden. Trevor, come to center stage. Come get your check. It was not about doing more or seeing more with our children. It was about our children becoming more. My one piece of advice is to value your relationships. The whole goal why we are built is to provide godly relationships not just with each other, but with God Himself. Graduation is such a huge deal for all of us. Life will always provide hardships, so the question isn't what hardships will we encounter, but instead how will we overcome those hardships. There's no greater joy, like David said, than knowing my children walk with the Lord. 그럼 학부모들이 이렇게 직접 가르치려면은 그러면 이걸 학부모들도 미리 조금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여름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게 튜러는 본인들이 이제 발론티어를 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트레이닝을 따로 받으시죠. 받으시지만 맞아요. 제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나도 이제 홈스쿨 생활을 해봤는데 이 컨퍼런스를 꼭 가야 되겠다. 6월 3일에 있는 컨퍼런스를 가서 알아보자 여보. 네. 뭐 이러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물론 이렇게 홈스쿨 가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본인이 이제 했잖아요. 네.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더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알게 됐고 상식적으로 더 이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이게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마음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뭐 교육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든지 일단 그 컨퍼런스 가기 전에 어떤 거를 준비하는 거를 추천하세요? 일단은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가지고 홈스쿨을 시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뭔가 이렇게 공교육으로부터 그냥 무작정 도망치자 이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했을 때 부딪히는 게 너무나 많고 순간순간 힘이 들 때마다 다시 공교육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약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사실 홈스쿨 하시는 분들도 좀 약간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올해만 해야지 하다가 10년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정말 퀄리티 있는 교육 아이들에게 정말 주고자 하신다면 홈스쿨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도 내가 아이와 같이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공부를 해야 같이 공부한다는 자세로. 왜냐하면 저는 또 여기서 이제 아이는 미국 아이고 저는 한국인이니까 네. 공부는 한국말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막 영어가 막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매일매일 했거든요. 예. 시작하기 전에. 근데 막상 하면서는 저도 사실은 정말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스스로 또 이렇게 늘겠네요. 영어도 늘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저는 이제 클래시컬 컨버세이션즈는 이제 클래시컬한 그 머티리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역사나 뭐 이런 소셜 스터디 같은 부분은 정말 저도 처음 배워보는 부분들이 50주 너무나 다 많아서. 어딘지 아시겠네요. 그렇지. 이제. 그건 네. 그건 기분이야. 딱 표정이 많테나 지금 이미 난 여기에 와 있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다 압니다. 연기가 예. 근데 일단은 교육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홈스쿨을 하는가? 애들을 왜 공립학교에서 빼내야지 되는가? 이런 철학이 있고 그다음에 그 철학을 갖고 하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쉬워요. 왜 그러냐면 코앞이기 때문에 엔지니어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수학 가리키고 영문학 전공하신 엄마는 잉글리시 가리키는 거예요. 예. 또 누구는 난 공부과가 아니야? 그럼 PE를 가리켜. 저같이랑. 저는 PE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미술을 가리켜. 그러면 그런 코앞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과목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진짜 중요할 때는 이제 애들이 스스로 배우는 거를 터득하게끔 트레이닝을 해요. 네. 그러면은 온라인 프로그램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교재도. 그러면은 이 홈스쿨링 한 애들이 SAT 만점이 나와요. 왜냐면은 디스트랙션이 없어. 디스트랙션.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딱 그 하루에 애들의 3시간 맞춤형 교육이 된다는 맞춤 거죠. 교육이고 하루에 3-4시간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활동하고 또 엄마랑 같이 밥하고 빨래하고 하루에 3-4시간만 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예. 아니 학교까지 아니 알차게만 하면 그렇게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초등학교나 보통 학교에서 시간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시간 낭비 많죠. 네, 시간 낭비 엄청 데이드리밍 많아요.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홈스쿨링 하시는 커뮤니티 중에서 이제 12학년까지 다 홈스쿨링으로 마치시는 분들이 좀 좀 많습니까? 요즘 많죠. 상당수가 됩니까? 아니면 굉장히 많죠. 네.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그런 데서 좀 트러블이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이 또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 아니면 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홈스쿨링의 가장 장점은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져요. 자존감. 왜냐? 비교를 안 해. 비교를 별로 많이 안 해. 그리고 애들한테 받는 피어 프레셔를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 컨트롤이 되잖아요. 학교 가면은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이게 다 있어 애들이. 스크린 타임. 애들이. 근데 홈스쿨 하면은 중학교 때도 안 줘. 예, 불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그런 컨트롤 안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기선 다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니드가 없어. 사실 이거 애들 없어도 돼요. 아직 몰라도 돼요. 이거 그리고 돼요. 있는 순간 이제 나쁜데 다 가. 그렇죠. 결국엔. 그러니까 애들이 자신감과 또 사랑, 부모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때문에 시간을 같이 보내는 꼭 베케이션 하면서 같이 보내는 그런 시간이 그런 시간보다도 그냥 일상, 밥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그러면서 관계가 좋기 때문에 사춘기 때 가장 중요할 때 성, 정체성, 혼란을 배우지 않죠. 네. 성, 정체성,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애들이 힘들 때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건강하게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좀 더 이렇게 단란해지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리고 그 얘기는 똑같이 했어요. 제 와이프도 네. 팬데믹 때 애들을 알게 됐다고. 네. 그 성격이나 이런 걸. 안 그러면은 몰랐을 거라고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모르는 애를 한참 사춘기 때 애들이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도와주겠어 부모가. 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해요 얘네들이. 정말. 근데 홈스쿨링 그 실패 사례들도 있나요? 좀 궁금해요. 그거는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좀 약간 예를 들면 그래서 게을러지거나.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가 혼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혼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 혼자 하면은 교류도 부족하고 엄마들도 서포트가 필요해요. moral support. 그렇죠. 이거 내가 혼자 미쳤지 이걸 왜 하고 있어? 왜냐면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왜냐면 가끔씩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 부인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이제 해방이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 정도는 포기를 할 줄 알아야지. 네, 그 정도는 포기할 줄 알아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일이에요. 시대예요. 근데 그럼 고생이죠. 솔직히 고생이죠. 희생이고. 예. 저희는 못해요. 그거 일찍 판단해가지고 그냥 그냥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좀 보면은 이렇게 진짜 그 팬데믹 때에 아이들을 좀 많이 알게 되는 거는 네.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네. 슬퍼하는 현상이었어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충격받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뭐 그 아바타도 얘기를 했지만 혼란스럽죠. 아니 저희도 혼란스럽잖아요. 저도 내가 이걸 반대하는 게 내가 미쳤나 생각을 맨 처음에 했어요. 그냥 메인스트림이 하도 세게 나가니까. 하도 그죠? 그리고 이게 white privilege 우리 애들도 white privilege 이래서 그런가? 그랬다가 블랙 라이즈 매tter 6개월 후에 뭐 여기 도시 저 도시 다 깨부시고 파손시키고, 이러는 거 예. 보면서 이거 아니구나. 이거 뭐지? 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오직 혼란스럽겠냐고. 이거 저는 그 Black Lives Matter 그 프로테스트를 봤었을 때 가장 신기한 현상이 어떤 리포터가 라이브 피드를 하고 있었어요. 라이브 피드를 하면서 This 평화 시위. non-violent peaceful protest 뒤에서 불나고 부시고 뭐 뒤에 뭐 칠하고 저 있고 그거 봤어요. 보셨죠? 화재에서 나는 여기저기 나고. 이 여자 미쳤나? 예. 지금 뒤에서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그 CNN이었죠. 몰라요. 난 지금 이거 페럴처럼 다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얘기해. 다 똑같이 얘기해.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지시를 받는 것 같아. 메인스트림 아니, 미디어 그 100% 앵커들이 지시죠, 이거. 위에서 새벽 4시에 무슨 노트들을 이렇게 쫙 돌려서 이 용어들을 오늘 왜냐면 똑같이 시작해요. 그 저는 내러티브를. 그래서 이게 그렇죠. 컨스피러시다. 이거는 정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짜고 이거는 짜고 우리를 하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라는지 이거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이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애들한테 그렇게 세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도 집에 와가지고 BLM 칠하고 있었다니까요. 예. 땅에다가. 아 진짜로? 예. 아니 우리 딸도 야. Black Lives Matter 이래 내 이래서 딸이. 그래서 아니 한 명이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세상이 뒤집어졌구나. 이 미친 아니 세상이야. 왜 한국에 있는 그 대사관에도 네. 이 BLM 저기 포스터 올렸잖아요. 한국의 그 정부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이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이거 세뇌가 이거 CRT만 세뇌가 아니라 섹스 에듀케이션, 포노그래피도 세뇌가 되고 성관계 해야지 되는 거구나. 성관계 안 하면 내가 비정상이야. 네. 여자하고도 아니 애들을 지금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애들을 보호 안 하면 누가 보호합니까? 그것도 세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그 에이시안 프리빌리지도 있어요. 그 에이시안 프리빌리지라고 말한 거는 우리 맞아요. 애들은 네. 다 너무 똑똑하고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요. 모든 인구보다 더 성적이 우월해야지 같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된 남들은 뭐 2.5 grade point average 가지고 같은 뭐 어떤 대학교를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애들은 5.0, 5.0 가지고도 가기 힘들고. 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justify를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리스트하고 월드 에코노믹 포럼의 네. 어젠다가 계속 레이스 얘기해서 우리를 에이시안, 라티노, 백인, 흑인 다 분열시키는 거야. 분열시키는 분열시키는 거야. 근데 미호님 예.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양인들 우리 코리안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태어난 게 얼마나 아니지. 희생을 해요. 네. 그림자, 좋은 그림자. 학군에 이사를 가서 살려고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없는 돈 모아가지고 네. 거기서 땡전 한 푼도 못 모으고 계속 애들 그렇죠. 투자를 해요. 애들. 똥차 타고 다니면서 애들 교육에 투자하고. 맞아요. 그게 사실 예. 변화를 이끈 거고 그럼요. 그 컨덜리자 라이스 같은 경우에 예. 뭐 국무장관까지 오르신 분 아닙니까? 그럼요. 그분도 흑인인데 집에서 이렇게 그 교육을 중요시 해가지고 그렇게 성장했던 거고 레리 엘더 같은 대선 후보 그럼요. 경우에도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근면한 모습을 보여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서 신앙교육과 올라가는 거고. 도덕교육, 바른교육 이거 부모님들 다 해놓고 지금 그래서 70대, 60대, 70대 부모들이 한탄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된 거지 애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네. 그것뿐인가요? 대학 입시 5월 1일 날 리설트 나왔잖아요. 다 이제 유씨 다 떨어졌다면서요? 유씨 애들- 아시안들이. 예? 한인들이. 이게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지금 네. 한인들 그러면 유시 아무도 못 중국인들? 들어갔어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아니, 표현을 좀 과장해서 그러니까 한 건데 많이 떨어졌다. 만점 나오고 그 내신 성적 4.5도 떨어져. 4.0이 만점인데 AP 막 10개 하면은 4.5, 5.5 이렇잖아요. 아시안들한테는 4.0 아시안들이- 부족하죠. 아시안들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한국 부모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거는 UC를 대상으로 러스트를 소송. 해야 돼요. 클래스 액션. 근데 이게 그래야 우리 목소리가 조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안 학생 이렇게 그 입학률 낮아지는 거는 그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캐릭터들이 다 천편일률적이다. 그런 컬러풀한 성격이 아니다.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게 나오지 다 않습니까? 돈인데 너무 이게 참 실망스러운 거예요.
인류 대학도 이제 명문 대학도 다 돈. UC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은 세크라멘토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말과 정치인들의 어젠다를 따라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정말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근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유 의원께서 얘기했는데 그 학생들한테 그런 기후 변화,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도 또 딥스테이트가 원하는 그런 어젠다 아니에요? 딱 네. 닦아놓고. 그럼요. 근데 그 햄버거 먹지 말라. 네. 그 벌레 먹어라. 네. 이런 거를 애들한테도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제가 벌레를 먹으라고? 벌레를 먹으라고 그렇게 네. 교육을 시킨대 이제. 아니 뭐 좋은 그 No, you wouldn't like it. 그 한번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나 먹어봤거든. 제가 그 니콜 8살 때 키드만 미국에 하고 왔어요. 제가 예. 8살 때 미국에 왔는데 벌레 그 비빔밥. 1970년도에는 메뚜기 잡아서 먹었어요. 뒤뜰에. 그리고 맛있었어요? 공해가 없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대. 네, 메뚜기 맛있잖아. 맛있었어요. 여러분 공해가 알겠네. 없었어요. 근데 You eat it. 그때 한국에서 배고플 때였어요. 그래도 그렇게 잘 살지 않을 때고. 네 알죠. 그런 거 뭐 칡 뭐 먹고 막 그럼요. 그랬잖아요 옛날에. 예, 다 저는 해봤죠. 메뚜기밖에 안 먹었어요. 메밀은 전 안 메뚜기는 안 먹었어요. 먹어요. 그런 걸 안 먹었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이건 진짜 웃기지만 충격적인 건데 저 봤어요 영상. 저희 아. 그 사이프러스의 오렌지 카운티에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초등학교에서 이 엄마가 제가 지난주에 들은 말인데 애들을 일본 선생이 메뚜기를 갖고 와갖고 일본 선생님. 메뚜기를 갖고 와갖고 다 먹인 거예요 애들을. 아, 근데 두 명이 미쳤네. 안 먹었어요. 그 원래 좀 약간 퍼미션 슬립 같은 게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명이 안 먹은 애가 우리 그 잘 아는 어머니 딸하고 다른 한국 애하고 둘이서 안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이 동영상 같이 볼까요? 엔젤리나 졸리하고 니콜 킴맨. 네, 지금 이 아. 메뚜기 먹는 거. 그 아 니콜 맞아요. 킴맨하고 같이 안젤리나 봅시다. 졸리가 메뚜기를 먹었죠. 예. 아니 그 안젤리나 졸리가 그 5년 전에 촬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그 유엔 대사하면서 그거 푸시하는 건가요? 그런 어젠다? 그렇죠. 이게 다 이 어젠다가 그 빌 게이츠하고 체이스 은행하고 미국의 farm을 제일 많이 사들였잖아요. 빌 게이츠가 농장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농장을 미국에서. 다 사들여서 그래서 걱정돼. 지금 의도가 솔직히 뭐예요? 소고기 그러면 소 다 이제 없애버리려고 벌레를 할까 봐. 키우려고요? 아니 소를 없애고 소를 없애려고 음식 한대잖아요. 예. 혹시 그거 음식란을 만드는 거죠. environment Food shortage. 때문에 그 소방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후 변화 네, 가져온다고 네, 그러고 지금 거기까지 왔어. 지금 LA 타임스 보면은 가끔씩 스페셜로 나오는 게 가짜 햄버거 먹었더니 맛있더라. 이제 이런 아티클, 스페셜 아티클들이 나오고 그래서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음식값을 올려서 사람들이 이제 벌레 먹고 살게끔 지금 그 어젠다로 사실상 지금 가고 있고. 난 근데 지금 징그럽더라고 이 파상 보니까. 보셨잖아요, 금방. 니콜 킴맨하고 이거 그 젓가락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맛있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헝그리 할 적에 힘들 적에 이런 거 인섹트 먹어도 돼.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난 니콜 키드만 진짜 귀신처럼 나와가지고 그 네. 영상 보면은 난 네. 이해가 안 가. 나는 그 톰 크루즈가 정상이라고 이제 아니, 알았어. 지금 보세요. 나는 그동안에 톰 크루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언톨로지에서 둘이 이혼한 아니, 게 어머니는 어떻게 니콜 생각하세요? 키드만이 이상해서 톰 크루즈가 아니 이혼을 한 거야. 엄마로서 애들한테 만약에 그런 의도를 아는데 먹였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뭐 아이의 건강 상태도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강제로 사실 섭취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어택이죠. 아이들에 네. 대한 어택이고. 뭐 이게 아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도 네. 네.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시간이 30분 없어가지고 막 지났어요. 이렇게 그 첫 번째 이거 우리 게스트로 게스트로 지금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최윤 선생님께서 네. 오셨는데 예.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경험담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저희는 우리 잠시 후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문화 충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엘리베이터 내가 다 와놨어. 빨리 다치기 전에 빨리 와. 빨리. 잠시만. 진짜 아까 그 사람 찾으면 우리 늦었어. 그니까 진짜 엘리베이터 잡아서 너무 너무. 내가 진짜 밥 살게. 근데 나 요즘 속이 안 좋아가지고.
아 모르겠어. 왜 이래? 내가 도와줘 줄까? 아 근데 면접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시작하자고. 소화제 먹고 맛있는 거 먹죠? 아 조금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네, 문화충격 돌아왔습니다. 저는 보도이사 원용석입니다. 네, 영킴입니다. 네. 여러분은 그 라디오 코리아 문화충격을 우리 태평양 시간으로 오후 7시 그리고 또 동부 시간으로 오후 10시. 10시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꼭 구독, 라이크하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자, 우리 지금 유수연 의원님 말이 안 나오네요. 예, 유수연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반갑습니다. 새로운 학부모가 함께 이제 조인하셨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오시맘으로 많이들 아시는데 제 오시맘. 이름은 민디리라고 합니다. 예, 예, 오시맘. 제가 그 이런저런 동영상을 보면서 오시맘을 한번 보게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유튜브 따로 또 하고 계시나요? 네네, 팬데믹 때 이제 집에서 혼자 약간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아웃렛이 필요해가지고 그냥 오렌지 카운티에 좀 이렇게 생활 정보 네. 이런 것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 그런 것에 예. 대해서 발언 같은 거 해드리는 채널이에요. 예, 그리고 민디 이 선생님 그 남편분도 꽤 유명해요. 그 유튜버로 제히히로 이렇게 네. 유튜브 부부네요. 예, 네. 맹활약 하고 네네네네. 있습니다. 예. 함께 컬라보도 하세요? 네네네, 제가 가끔 출연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심지가 굳으신 분들이에요. 딱 보면은 그걸 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함께 힘을 합치면 뭔가 이뤄낼 것 같은데요. 그럼요. 유연하고. 오렌지 카운티뿐만 아니라 그 카톡방에 한 거의 350에서 400명 있는 방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대단하다. 거기에다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예. 학교에서 성교육, 문란한 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계세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꼭 학부모님들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목사님 다 들어오셔서 다 정보를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걸 모르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보다 저희 지금 네. 이런 현안들에 지금은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럴 때죠.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죠. 네. 이제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교육부 공청회, 네. 시, 의원, 시청 공청회에 가셔서 발언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영상 같은 데서 네. 보면 학생들도 나와가지고 그럼요. 여러 가지 불만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는데 그 조금 아까 우리가 잠시 그 시간을 가질 때 보여줬던 그 네. 영상 같은 경우도 예. 그 학생이 그 트랜스젠더 남성이 네. 이제 여성으로 젠더 트랜지션을 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하고 여성 탈의실을 쓰면서 이게 불편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전에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 표현을 했잖아요. 예. 이렇게 그 일반 사람도 그냥 들어와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요. 뭐 불만 또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럼요. 할머니, 할아버지, 주민들 다 공청회 가서 내가 편한 언어로 가서 항의할 수 있죠. 아니 남자애가 하루는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불순한 마음을 먹고 여자아이들 뻘거벗은 몸매도 보러 갈 겸 여자 화장실에 그러니까 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여자 같아요. 락커룸에 들어가서 행패 부릴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법이 다 합법화돼 있으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트랜스젠더 한 분이 뉴욕에 있는 맨해튼에 있는 요가 네, 맞아요. 네. 요가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여기서 그 여성 탈의실을 쓰고 네. 싶다. 근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쳐들어왔대요. 근데 거기서 쳐들어갔어요. 이제 탈의실을 쓰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이제 항의를 하고 난리를 쳤죠. 너무 근데 불편하죠. 근데 이 트랜스젠더 분이 이 요가 스튜디오 상대로 500만 불 소송을 소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더 많이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학교에서도 탈의실을 쓰려고 그러고 불만이 있는데도 그럼요. 근데 자기 못 쓴다고 혼란스럽죠. 이제 학교를 이래 또 고소를 할 수가 있고. 서로 고소하자는 거죠. 네. 왜냐면 여자애들이 너 너무 무서워. 그리고 성폭행 당해.
그럼 항의하는 거죠. 버지니아도 그래서 뒤집어진 거잖아요. 버지니아가 사실 민주당 지역인데 그럼요. 전부 다 공화당으로 바뀌었을 거라고는 아무도 그렇죠. 전망을 못했는데 거기 주지사, 부지사, 예. 주 하원까지 다 공화당으로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상식 밖의 일들이 이런 것 일어나니까. 때문에. 그 학교들은 그러면 이 목소리를 듣나요? 이런 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안 되겠다. 왜냐면 그래서- 여성들을 위협하는 여성들의 세이프티 예. 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답은 나오나요? 보통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교육위원들이 예를 들면 풀러턴하고 얼바인은 다 교육위원들이 민주당이에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제일 빨리 적용이 돼요. 네. 왜냐면 교육위원들이 다 리버럴하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이 가서 자꾸만 얘기를 해야 교육위원들이 선출직이잖아요. 그렇죠. 아,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구나. 나 당선 안 되겠네? 이런 그렇죠. 위협을 할 수 예, 있는 게 그렇게 느끼긴 주민의 해야 돼요. 힘이에요. 예. 국민의 힘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액션을 취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카톡이나 이런 그 에브리데이. 이런 예.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포메이션을 많이 얻었잖아. 이제 액션을 취할 때인데 액션을 어떻게 취하냐? 여러분들이 교육위원하고 다 쳐들어가야 돼요. 가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 공립학교 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다니는 아이들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네, 예. 맞아요. 모든 정치는 그래서 로컬이란 말이 있습니다. All 그럼요. politics is local. 팁 오니어 전 연방 하원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어느 지역에 사시던지 난 교육계 가서 한번 발언을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반드시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62-405-0797 연락 주십시오. 네. 근데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유 의원께서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뒤에는 한인 학부모들 중에서 우는 부모들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런 성전환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자녀들 보면서. 네. 우리 sorry. 예, 그거 해거. 우리 오시맘님은 좀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교육을 따르게 네네. 해야 되겠다, alternative solution을 찾아야겠다고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정말 되게 굉장히 평범한 개방적인 리버럴한 이제 미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도 제가 이제 미술 전공을 하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 굉장히 리버럴해요. 근데 뭐 솔직히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젊은 네. 사람도 애 키우느라 바쁘니까 뭐 정치에 관심도 안 갖고. 근데 5년 전에 이제 제가 첫째 아이가 지금 10살인데 킨더가든인데 갑자기 sit-out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떤 걸요? sit-out. sit-out. sit-out이 뭐냐면 하루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오렌지 카운티가 난리 났었어요. 10,000명이 안 갔어요. 근데 그 공립학교를 한 아이를 보낼 때 학교 레이팅 따라서 한 아이당 80불에서 100불을 받아요. 좀 멕시칸 이게 좀 이렇게 질 안 좋은 동네는 3, 40불 받기도 하고. 네. 근데 10,000명이 안 가면 80불씩 그 하루에 얼마나 돈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공립학교가. 네,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셋아웃을 했구나. 네네네. 그때 이제 이진아 전도사님이라고 얼반에 계신 이제 전도사님이 큰 한인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성교육이 이래요라고 알려주셨는데 알려주셨죠. 그때 전 세미나 갔다 2시간을 들었는데 와 미쳤다. 그리고 이게 진짜라면 정말 앞으로 진짜 위험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법안들을 들어가서 다 찾아봤어요. 네.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 왜냐면 언론에서는 이런 게 나온 게 없거든요. 보도를 안 하죠. 없죠? 없어요. 아니 오케이, 보도 아예 없어요. 안 해. 네. 그 네. 중요한 법안들 아까 14살 그런 얘기도 잘 안 네, 하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소아성애 관련도 안 하고 12살만 돼도 부모 허락 없이 가서 낙태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얘기 듣고 그때 5년 전인데 네.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다녔던 이제 중학교를 갔어요. 가서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런 게 사실이냐 12살 되면 너는 이 아이 보고 낙태하라 그럴 거냐 그랬더니 저희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답을 해주시는데 여자 백인 분이에요. 근데 법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부모한테 얘기를 이 아이한테 네가 믿는 부모가 있냐 트러스팅한 부모가 있냐 그 아이가 없다 그러면 솔직히 12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기 싫어서 거짓말할 수도 있거든요. 거짓말할 수 있죠. 거의 근데- 그러죠. 네. 거의 그러죠. 실수를 누가 했는데- 미쳤다고 그거 우리 엄마는 12살 됐는데 임신했어. 임신했어라고 그거 말해요. 미쳤어요, 그걸? 네. 근데 법적으로 자기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라이드는 못 해주지만 어디에 가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인포메이션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온몸이 떨리면서 와 이건 충격을 먹어서 그러니까 문화 충격에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전선에 갔으니까 이제 안 거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 이제 대놓고 물어보니까. 제가 뒤져서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sit-out이 있고 그 사이에서도 엄마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게 이걸 왜 우리가 하냐.
이게 신앙이 있던 이거를 반대를 했던 그래도 학교 보내신 분 진짜 많았어요. 그때. 이건 아니지. 당연히 쓰라 해야지. 이러고 결론적으로는 선생님이 아이가 킨더인데 선생님이 아침 8시에 애들 학교 안 보낸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메일을 보내요. 오늘 시험 있으니까 오늘 안 오면 너는 페일이야. 그런 식으로 페일이야. 맞받아쳐요? 네. 그거를 저희 학교 애가 다녔던 학교에서 느끼면서 이거는 얘네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러면서 제가 막 뒤지기 시작하고 그때 카톡방을 만들어서 한 6명이서 만약에 이런 이상한 일 있다 그러면 우리 서로 알리자. 왜냐면은 옆 동네 저는 플루턴이지만 사이프러스 지역에서 아는 이제 교회 언니가 네. 자기 아들한테 이걸 이게 교회에서 듣고 아들한테 12살짜리 아들한테 너네 성교육 진짜 이렇게 들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렇게 들었대요. 네. 국왕, 학문 이런 이야기들을 이 성기를 갖다 놓고 씌우는 행위 이런 거를 Planned Parenthood가 와서 교육을 시켜주는데 선생님 자체도 화난다. 불편해서 그 방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살? 이런 거에 12살? 대해서 이 12살. 교육 그 퍼미션 슬립 같은 거가 부모님한테 있죠. 오고 당연히 있죠. 근데 내용을 좀 이렇게 근데 내용은 얘기 안 하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저희 때도 이 half paper, half page slip 그냥 사인해요. 네. 성교육 받는다. 이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은 이거를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자세한 얘기 안 하고. 그 안에 이제 게이 성교육 또는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때 5년 전이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너무 열이 받아서 저희가 플루턴 교육원 그리고 애나하임 디스트릭이에요. 사이프러스에 있는 애나하임 교육원을 다 나가서 그때 중앙일보에도 뉴스 나왔었어요. 한인 부모들이 사인을 걸고 나가서 네. 이건 아니다. Protect the children. No on AB 329. 이게 네. 성교육의 법안인데 네. 그 법안 안에서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저희도 이제 그 중학교 때부터 그 헬스 클래스에서 성교육을 배웠는데 네.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배우고 뭐 콘돔을 왜 써야 되고 어떤 성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런 앱스네스 방향으로 근데 내가 그게 볼 때- 가장 안전한 방향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건 확실해요. 아니 근데 지금 가르치는 그 레벨은 제가 유 의원이 준 그 책 서적을 보니까 알겠는데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야.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지, 남자들끼리 구강성교 어떻게 하는지, 여자들끼리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까지 지금 담겨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교육을 이제 그때 플루턴에서 저는 또 이제 유명한 써니힐스를 나왔어요. 네. 아유 거의 거의 누구 또 이제 뭐 그 어떤 살인 사건도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거 제가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근데 백헤어드에 묻었어. 백헤어드에 묻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써니힐스를 이제 기반으로 틴탁이라는 교재로 성교육을 하더라고요. 틴탁을 누가 만들었는지 헬스 커넥트라는 단체가 만들었는데 인스타그램에 다 찾아봤는데 다 LGBT, 레인보우 컨돔, 막 만화인데 그러니까. 막 버섯과 막 브로콜리와 서로 대화를 하는 이런 성적인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다 스크린 캡처해서 우리 교육 그 슈퍼인텐던트한테 다 보냈어요. 너네 이런 교육을 애들한테 하냐. 그래서 저는 인포메이티브 미팅이라는 걸 다 찾아가서 계속 손 들었더니 나중에는 제 손을 무시하더라고요. 자기네 할 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린 그런 성교육 아니에요 라고 그때 당시 했다면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그 우리 교육의 이 디스트릭에 있는 플루턴 학군에서 프로나운 다 가르쳐주고요. 그다음에 젠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한다는 거예요. 슈퍼인텐던트는 돈을 받거든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나운 가르친다는 게 대다수 한국 한인 학부모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니요, 그 얘기는 아시고 이제는 알아요? 아시면서 어떻게 아유 그렇구나 찌찌찌. 근데 이게 우리 문화야.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 이민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나라가 아니야. 내가 이걸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한테 뭐 해코지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는 그런 거 아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기서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냐면은 교육위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낙선시켜야 돼. 그 그러니까 사람들. AB 329는 주 하원에서 결정되는 건데 그렇게 만 명이 씨라고 해도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플루턴에도 지금 교육위원이 다 민주당이에요. 네. 다 리버럴이야.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거 바꿔야겠다. 그러면은 교육위원도 바꿔야 돼요. 맞아요. 우리 세리토스에는 전 보수잖아요. 공격을 받고도 살아남아 있어 제가. 그 보수 위원장까지 목소리 계속 내요. 하셨잖아요. 위원장 하면서 백신 맨데이트도 막았잖아요. 막았어요. 그러니까 큰일 보수 하셨어요.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두들겨 맞고 옆에 또 보수 교육위원 한 명 또 세우고 또 옆에 또 한 명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5 vote이에요. 네. 그래서 디스트릭에서 superintendent, curriculum director 이런 분들이 조금 보수 성향이 있고요. 네. 함부로 너무 좌파로 못 가요. 네. 네, 왜냐면은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 네. 예, 지키고 있어요. 보고 있어. 네, 매처럼. 예,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없으면은 그냥 다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예, 예. 주민들이 앞만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투표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플러턴이나 얼바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보수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다 완전 민주당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근데 이런 거를 다 모르니까 그냥 다 오케이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틴턱 그 교재도 다른 교재들이 이렇게 있어요. 좀 더 보수적인 교재. 틴턱. 제가 우리 디스트릭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우리는 제일 보수적인 교재를 쓰더라고요. 그나마. 네. 근데 플러턴하고 얼바인은 가장 좌파적인. 좌파 교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냐고요. 플러턴에 그렇게 한인 학부모가 많은데 그거를 못 막는 거네요. 보수 교육위원 한 명을 선출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 거네요. 교육원에 이런 분이 계셔야 되는데 플러턴 같은 경우도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다 매장당할까 한 봐. 분만 그렇고 나머지는 민주당의 그쪽 리버럴 어젠다니까. 오시마미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 전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이제 출마를 할 생각이 있어요. 2024년. 우리 박수. 와, 이거 뭐 발표했네. 아니 솔직히 저는 되게 unqualified거든요. 미술 공부했고 벌써 지금 얘기한 거 들어도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교육위원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봐요. 그런 지금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서 해야 될 게 교육위원으로 출마하시든지 당선을 시키게끔 아니면 캠페인을 도와주시든지 돕든지. 캠페인을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시든지 도와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로컬 팔리틱부터 하나씩 우리가 뒤집어야 돼요. 이거 마이클 원도 좀 출마 좀 생각해서 교육 쪽에 나는 오히려 이런 그냥 솔직히 저는 이걸 폭로를 했고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사회에서는 답답해서 어떻게 이거를 모를 수가 있나. 걸어오셨어, 그동안. 답답해서. 근데 지금 이제 저는 민디 이렇게 선생님이 출마하는 것 자체로 이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문화 충격에서 봤습니다. 오시마미 출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홈스쿨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넷인데 첫째 3명을 지금 홈스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고 싶어 하는 곳은 지금 플러튼 유니언 하이스쿨 아이들. 왜냐면 거기에 교육이 너무 쓰레기예요 지금. 근데 거기 리퍼블리칸 보수였던 분들도 다 넘어갔어요. 돈 때문에. 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해야지 제 아이만 보호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 애들이 결혼할 사람 없어요. 맞아요.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우리 애만 지키다 보면은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이미 다 세뇌 돼가지고 넘어갔고. 아니 이 물에다가 독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물 못 마시잖아요. 스트립라인이 조금만 있어도 이게 문화 죽는 거지. 충격이 그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지키는 차원에서 다 같이 우리가 이 세뇌 당한 분들을 되돌려 놔야죠. 다 죽는 거예요 한꺼번에. 벌레 먹고 살죠 그냥. 아니 물란한 세상에서 그럴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물란한 세상에서 그냥 벌레만 먹고 살기. 그래서 애들 메뚜기 먹는 거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다수 한인 학부모가 그걸 보면서도 지켜보는 게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그 메인스트림 그 프레임이 저는 이제 그 명품 브랜드에 비교를 했는데. 근데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뉴스를 찾지를 못했다고. 찾지도 못했고 알면서도 자기네 살기가 그냥 너무 바빠요. 솔직히 1.5세지만 나도 그냥 내 아이 먹여 살리고 그냥 아이 학교 드롭하고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어 일을 안 해도. 그러면서도 이제 맞벌이 하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는 이제 캘리포니아 텍스도 해야지만 지금 집값이라는 게 너무 높아서 너무 비싸죠. 엄마 아빠 같이 일하지 않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럼 아이는 인스티튜션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퍼블릭 스쿨이고. 그렇죠. 근데 그게 맨 처음에 옛날에 학교라는 곳이 썬데이 스쿨이라고 교회에서 시작했다면 클래시컬 에듀케이션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하고 락커펠러 이 인스티튜트에 맡겨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점점 아이들은 세뇌되고 저희도 세뇌된 세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 네네. 민주당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부모님들이 이래. 내가 돈 안 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돈을 왜 안 냅니까? 우리 텍스도. 여러분 내시는 세금으로 다 지금 애들 교육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돈 지금 한 명당 한 달에 거의 2,000불 나가요. 공립학교 정부에서 지금 세금을 지금 걷어서 한 아이의 학교에다가 내는 게 거의 2,000불이에요. 그러고 또 도네이션 계속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어디 가면은 뭐 달라, 뭐 달라. 차별하고. 근데 그 2,000불이 애들 교육에 얼마큼 갈까요? Not much. 왜냐면 캘리포니아 is at the bottom. 지금 우리가 꼴찌에 꼴찌.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도 퍼블릭 스쿨에서 PTA는 다 part of
그쪽이에요. 그쪽 CTA, 벌써 이미 넘어갔다고 봐. California 네. Teachers Association, Parental Teachers Association 다 그쪽으로 넘어갔기 교사 때문에. 노조는 무조건 민주당 가장 큰 표밭 중에 하나죠. 네. 무조건 맞아요. 민주당 원파리로 가고.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근데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언론인한테. 근데 이제 알메니안 그 분인데 교육자이신데 공화당을 찍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전화로 왔다는 거예요. 너 왜 공화당 찍었냐고. 근데 이런 일이 그걸 알 수가 있나요? 나는 이게 진짜인지 난 맞아요. 거기까지 제가 갔는지. 배우했을 때도 저 왜 써내잖아요. 무슨 파리냐. 저희 네. 온 가족 다 리퍼블리칸 파리로 사인했거든요. Uh-oh. 근데 가서 이거 투표를 할 때 이제 저희는 라이브러리 가서 하는데 봉투가 주어지는데 저희 것만 빨간색 테두리가 있어요. 왜 그렇지? 그리고 그 키오스크에서 할 수가 없고 어디 넣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따로 받아요. 그래서 저희 See? 네. 아니 그거 말이 안 되는데. That's total election, fraud. Only 선거 개입을 하는 거네. 아니 conspiracy가 아니라 이 봉투를 봉투 리퍼블리칸 봉투만 따로 이렇게 빨간 표기가 맞아요. 되어 그리고 있다는 게 리퍼블리칸뿐만 아니라 preliminary 때 찍었을 때 그때 한번 점검을 하고 후에 정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충격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들이 사실 우리 민디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컸고 워낙 그 민주당 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 원래는. 문화 충격을 한번 겪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의심하죠. 깊이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지금 문화 충격을 지금 체험을 하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예, 더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 아니야. 정치가 이건 아니에요. 정치가 이거는 아니야. 내 네. 아이 지켜야겠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마들이 지금 다 잠잠하고 계시는데 제가 전화번호 한 개 네, 드릴게요. 한번 더 우리 6월 말씀해 3일 날 컨퍼런스 스팅 마마베어 오르게니제이션 공동 주최로 주관으로 RSVP 714-702-0171 6월 3일 2시에서 4시입니다. RSVP 714-702-0171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우리 차세대 지키고 차세대를 보호하는데 함께 돕겠습니다. 네. 이게 진실에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민주당 성향에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캘리포니아는 먼저. 아니 알면은 많이 바꿀 거라고 저는 저도 그렇게 거의 봐요. 확담을 하고 싶어요. 근데 모르니까 이 말씀하셨듯이 이 매체가 막아요 이런 것들을. 서프레션을 하면서 메인스트림 미디어. 나한테 와닿아야 돼.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는데 텍스를 너무 많이 떼어서 집을 살 수가 없어. 이거는 뭐지? 그리고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 아이가 고등학생이 갑자기 성전환을 해? 그거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문화 충격이죠. 억장이 무너지겠죠. 억장이 무너지죠. 특히 한인 학부모들은 네. 그 한국의 그 억장이 무너지죠.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국가인데.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역사에. 미국에 이제 1.5세 늦게 이제 이민 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65세 넘어요. 소셜 세큐리티가 이제 없어. 하도 빚이 많아서. 이게 지금 퓨처를 생각하면은 너무 불안해.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네, 소셜도 이렇게 되는 그런데 아이 자식을 또 이제 미국에서 좋은 교육 환경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또 뭐 기러기를 하시는 아버지들도 얼마나 많아요. 많죠. 와가지고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그냥 아이들이 잘 크기를 바라고 있는데 딱 돌아오니까 남자가 여자가 돼서 돌아오고. 그럴 수 있는 거야 진짜. 이거 내가 돈 쓸 때로 다 맞아. 쓰고 또 거기다가 또 성전환 수술에다가 또 돈을 써야 되고 또 이거 난 죽고 싶을 것 같아. 이게 뭔 얘기가 허무할 아니에요. 것 같아요. 허무하죠. 네, 허무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자기 그 기록이 물론 아빠는- 아이의 선택의 행복은 또 행복이지만 그래도 참 만약에 그런 교육이 없었다면은 그냥 맞아. 잠시의 혼란스러운 경험으로 그냥 끝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permanently 그럼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정말 우리 미씨 이렇게 민디 오시맘. 오시맘 너무 감사한 게 네. 젊으시고 애들 어린데 이렇게 시간 내서 외치는 거예요. 진실을. 예. 예, 너무 감사해요. 난 그분들도 참 지금 기러기 아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야 미국 가서 그 훌륭한 교육 받고 그 수준 높은 나라에서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꽤 많잖아요. 또 맞아요. 오시하고 오시하고 그쪽 얼바인에 지역에 진짜 많은데. 많다고 써니힐즈에 하더라고. 몰려서 어바인에 가는 게 진짜 많대. 좀 많은데. 기러기 아빠. 네, 다들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원래 다녔던 플러튼 학교에서 5, 6학년만 돼도 애들이 벌써 그 어느 학교 얘기 좀 해주세요. 라구나 그거 로드. 미치겠다. 라구나 로드뿐만이 아니에요. 파크 써니힐스 교회만 가면은 이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이제 저희 올케도 그런 일을 하고 교회에서 하이스쿨 애들을 선생님들은 그 반 아이들 10명 중에 80% I'm gay. I thought I was 80%? non-binary. 네. 그래서 80%? 근데 부모들이 이거를 알는데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이제는. 아, 그래요? It's already out there. 나는 그거 알면서도 벌써 알는데 내가 우리 애만 아니면 돼. 그리고 내 아이만 어쩔 아니면 수 돼. 없어.
이게 문제예요. sitting ducks. 근데 그게 아니라 40명씩 50명씩 몰고 가서 이거 반대한다. 그러면은 effective 하거든요. 사실 우리 그 한국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하고 이런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 지역까지 이사 가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어디서 가르치는지 그거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확실히 움직여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로서 이제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저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정말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한 땀 한 땀 모아서 하면은 진짜 큰 이펙트가 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제가 직접 경험했고 직접 플루튼과 애나하임에 사람들 데리고 갔더니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또 우리가 얼마나 단합이 잘 돼요. 2002년 그때 월드컵의 그런 열기로 그쵸. 몰려서 막 1000명이 간다. 그러면 걔네는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은 이제 그 컨퍼런스에 대해서 문화 충격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저희가 우리 차세대를 지키고 차세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컨퍼런스를 6월 3일 날 있습니다. RSVP 714-702-0171 네.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 지역구 교육구를 변할 수 있습니다. 네, 문화 충격.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라디오 코리아 보도이사 원용석이었습니다. 이영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